네, 안녕하세요. 인천교육청 방과 후 돌봄 담당 팀장 윤영준입니다. 지난 5월 우수사례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직후에 가장 첫 번째 순서 항상 발표라 적잖이 부담 갖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일 빨리 좀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저희 뒤에도 4개 교육청 담당관님들 발표 이어질 거고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 없이 저희 교육청 중점 사례 위주로 발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늘봄학교 운영 개요와 현황 그리고 중점 과제인 촘촘한 돌봄 지원 방안 중에서 아침 돌봄과 거점형 돌봄 센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의 현황입니다. 저희 인천 아시다시피 청라와 송도 등 신개발 지역과 중동, 남구 그리고 부평의 인구 감소가 뚜렷한 구도심 지역 그리고 강화, 영종, 옹진 등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인천형 늘봄학교는 인천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저희 이런 추진 방향은 늘봄 모델 학교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다양한 돌봄 유형을 해나감에 있어서 충분한 인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 운영 체계입니다. 학교 운영 시간에 맞춰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면 70등교 학생의 돌봄을 위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학기 초에는 신학기 70 하교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초일 에듀케어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7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오후 돌봄 교실과 저녁 돌봄 확대를 통해서 늦은 돌봄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학교 안팎의 에듀케어를 통한 행복한 배움과 돌봄 초등학교 운영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유형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늘봄 모델학교 30개 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모든 과제를 30개 모델학교에서 전부 수행하고 계시고요. 운영하고 있는 30개 학교의 학생 중 68%가 이러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인천 전체 학교 평균 57% 대비 11% 정도 높은 수치이고 지금 현재 7월부터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촘촘한 돌봄 지원 방안으로 아침 돌봄, 인천형 아침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70등교가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침 8시부터 교육 돌봄, 안전관리 및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인천형 아침 돌봄의 정책 명칭입니다. 물론 아침 돌봄이라는 것이 저희 교육청만의 특화 사업은 아닌데요. 다만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아침 돌봄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늘봄학교 운영 이전인 작년부터 사전 설문과 분석,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일찍 시작한 사업이고요. 올해 늘봄 모델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 8월에 학부모님들 대상 설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침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고요. 수요 학생 수는 당시 설문 결과로는 응답 학생의 3명 중에 1명 이상으로 아침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듯이 1, 2, 3학년, 저학년으로 갈수록 아침 돌봄에 대한 수요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찍 출근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침 돌봄이 꼭 필요함, 그리고 등교 안전을 위해서도 아침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를 위해서 아침에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가벼운 신체 활동 그리고 두뇌 활동에 대한 많은 수요를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학교 대상의 아침 돌봄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이 이제 모든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인력과 공간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침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돌봄 전담사님들의 근무 시간이 아니고 또 돌봄으로 인해서 교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생겨서는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한 학교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희망교에 한해서 일단 첫 걸음을 내렸고요.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이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시고 1월 달에 인천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되고 학교가 늘본 모델학교로 선정된 것은 2월 달이기 때문에 그 신학기 개시와 함께 아침 돌봄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었는데요. 작년의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유형을 아침이 신나는 학교 그리고 아침이 따스한 학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운영 유무입니다. 아침이 신나는 학교는 신체, 미술, 책놀이 등 아침형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 없이 이른 등교 학생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틈새 돌봄과 학생을 보호하는 아침이 따스한 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신나는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40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신체, 미술, 책놀이 등입니다. 운영 인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외부 강사, 내부 강사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요. 보조 인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역과 연계할 경우에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좀 선정을 해서 학교의 수요에 매칭을 시켜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희망학생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되 맞벌이 가정, 저학년 학생 위주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 아침이 따스한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내용은 휴식 및 자율활동, 틈새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력으로 자원봉사자, 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하고 있고요. 재직교원 중에 희망자나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 인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신학기에 아침 돌봄이 실시되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긍정적인 기사와 평가도 많았고 다소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전문성 없는 인력으로 아이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책 읽기나 비디오 등 그냥 일방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자면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선을 좀 달리하거나 사업 추진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 현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3월 달부터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등교 시간 이전에 학교에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초봄 추운 날씨에도 이제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학생들에게 좀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활동을 좀 예를 들면 단순히 책을 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독서 노트나 독서 통장 등 그러한 방법 활용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간단한 책 읽기 지도나 독서 평가, 이야기 나누기 등으로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천에서는 지금 늘본 모델 학교 30개 교하고 이외 학교 31교에서 총 61교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늘본 학교 60개 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 정도 학교 목표로 내년도 사업 계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내가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체육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체육관에서 조동초등학생들 활동하고 있고요. 감룡초등학교는 강화에 소재하는 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매칭이 좀 어려운 부분들 마을방과후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요. 학교 밖 마을 방과후학교로 국제 오케스트라 협회 활용해서 반응 좋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아파서 조퇴한 학교를 빠지면서도 아침 돌봄 때문에 꼭 학교를 가야 될 정도로 만족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요. 만족도는 97.2%로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서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부분은 초일 입학 초기 에듀케어부터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공유 운영하고 계신 부분이라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일 에듀케어에 대해서도 좋은 만족도 보여주셨고요. 초등 돌봄 교실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 펼치고 있고, 청재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렇게 PPT가 빨리 넘어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점형 돌봄센터 추진하고 계신 시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해서 인근 학교 간 돌봄 소요를 공동 대응하고 지역 단위 돌봄을 해소를 위해서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 수요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돌봄 유형 다양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별비 부분 신청부터 KB금융그룹 기부금 처리까지 교육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6월 달에 확정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가리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서도 과연 쉬운 사업이냐, 장소 물색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요. 실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를 내주시는, 시설을 내주시는 학교를 설득하는 부분도 어렵고, 우리 학교를 두고 차를 타고 다른 학교에 돌봄을 하러 가야 되는 학부모님들 설득도 쉽지 않은데, 또 이제 간신히 어렵게 확보한 용지 학교가 대수선이라든지 성명공사, 내진보강공사 때문에 다시 백지화된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공공청사부터 학교 복합시설까지 두루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모듈러까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듈러에 대해서도 각종 건축 인허가, BF 인증 등 정말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인력 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좀 적용을 해주시면 운영에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현장 확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학교 두루 찾아뵙게 됩니다. 최근에도 교육위원회와 같이 이제 학교를 찾아뵀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인력 시설 예산 지원되고 있고 인력 잘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다.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엄중하고 무거운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늘본 모델학교, 그리고 내년에 선정될 학교, 나아가서 내후년에 전면 시행될 학교 모두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